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저희 High Speed Sensor Links for Future Automotives라고 했고요. 저희가 이제 자율주행차에는 센서 관련된 링크 기술이 중요해서 오늘은 그걸 위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이지만요. 그 퓨처 카에는 센서의 개수들이 많이 늘어나고요. 많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ADAS나 autonomous vehicle 같은 데서 레이더나 뭐 라이다, 카메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더더구나 카메라를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카메라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뭐 1 메가픽셀, 2 메가픽셀 정도 사용하다가 지금 이제 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8 메가, 12 메가픽셀 이런 쪽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8 메가는 이미 출시가 된 것 같고요. 이미지 센서 업체들이 이미 이제 12 메가픽셀 이상을 이제 출시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데이터들이 대부분 이제 로스리스 데이터로 이제 전송을 해야 되는데 API한테 대부분 이제 8기가 bps 이상, 12.5 기가 bps 이렇게 속도가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중앙 처리 장치에 보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카메라 데이터 레이드를 한번 저희가 여기 보시면 카메라는 이제 주로 넘버 오브 픽셀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 픽셀당 비트가 몇 비트냐, 그다음에 프레임 레이트이 얼마냐 이렇게 세 가지를 곱하면 데이터 레이트이 실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 메가픽셀 카메라, 뭐 4 메가픽셀 이렇게 12 메가픽셀일 때, 그다음에 빛 퍼 픽셀이 뭐 12빛, 16빛, 24빛일 때 지금 데이터 레이트를 계산을 해보면요. 45 프레임 per second일 때 지금 보면 뭐 8 메가픽셀 같은 경우에는 한 저기 보면 9.94 기가빗, 한 10 기가빗 정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12 메가픽셀이 되면은 지금 15 기가빗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물론 카메라 이미지 센서 업체들에서는 그 링크가 제한되기 때문에 보통 필요에 따라서 픽셀 수를 늘리면 이제 프레임 레이트를 줄인다든지 빅 퍼 픽셀을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60 프레임으로 올라가게 되면 데이터는 당연히 한 1.5배 정도로 늘어나게 되겠죠. 상당히 좀 이거는 이제 미래의 얘기인데 어쨌든 12 메가픽셀 되게 되면 20 기가비트 정도의 데이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쪽에는 이제 프레임 퍼 세컨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레졸루션도 중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모든 카메라들이 이 정도의 레졸루션을 갖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카메라들은 이 정도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링크를 제공하는 링크 솔루션은 이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디스플레이도 역시 많이 늘고 있고요. 지금 왼쪽에 유스 케이스를 보시면 뭐 인스트루먼트 클러스터나 허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디스플레이도 계속 커지고 있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인치 모니터가 들어있죠. 그다음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사이드 미러를 이제 디스플레이로 대체하는 이런 쪽이 이제 많이 각광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차들이 되면서 후석의 리어 시트 엔터테인먼트죠. 후석 에서 비디오를 보거나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디스플레이도 역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역시 해상도가 좋아지게 되면 뭐 4K 요즘 이제 많이 도입해야 된다고 그러고 있는데 4K급으로 하게 되면 뭐 데이터 레이지 10기가, 뭐 13기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차에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ADAS나 AV에서 센서나 프로세서 쪽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센서는 뭐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많고요. 프로세서는 이제 큰 회사들이 많이 하죠. 뭐 모빌라이나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이 하는데 이 센서에 있는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프로세서까지 전달하는 이 링크와 관련된 솔루션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거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요런 링크 솔루션이 가져야 되는 리퀘어먼트를 좀 몇 가지 나열해 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새로 나온 표준들은 대부분 데이터 레이트는 16 기가비트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의 특성상 거리가 한 15m 정도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차도 있지만 큰 차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와이어가 이렇게 직진형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구부러져서 가기 때문에 15m 정도 돼야 되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 사이사이에 이게 하나의 와이어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커넥터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라인 커넥터라고 하는데 한 3개 이상의 인라인 커넥터를 지원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길어지고 커넥터가 들어가면 전송 품질이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차량의 특성상 로버스트하고 릴라이블한 전송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인터페어런스도 많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옛날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은 이제 EV가 많이 나오고 특히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 전력 제한이 많기 때문에 이런 솔루션들이 굉장히 저전력으로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간단한 예로 보면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와트 미만으로 설계되기를 되도록 이제 보통 하고 있고요. 2와트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도가 높아지면 이것도 굉장히 만만치 않은 그 리퀘어먼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오토모티브 링크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뭐 일단은 여러 가지 어떤 기술들이 있고 뭐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차례차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있는 기술들과 관련된 것들을 조금 나열한 건데요. 제일 왼쪽에 보시는 게 차량의 이더넷 솔루션입니다. 이더넷 솔루션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요. 지금 최초에는 여기 보면 100 베이스 T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100 메가bps입니다. T1이라는 게 원이 뭐냐면 원 페어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쓴 오피스에 쓰는 이더넷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매 페어로 되어 있습니다. 4 pairs. 그러니까 100메가다 그러면 뭐 25메가 4개, 그다음에 기가빗 이더넷은 250메가 4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케이블이 작아야 되기, 뭐 가늘고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원 페어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스탠다드가 100 베이스 T1, 1000 베이스 T1, 뭐 2.5 기 베이스 T1, 전부 T1이죠.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기가빗까지는 이미 채택이 되어 있고요. 각각마다 표준이 조금 이름이 다릅니다. 802.3BW, BP, CH 이렇게 되어 있고요. CH가 최근에 나온 표준이고요. 2.5기가, 5기가, 10기가를 지원하는 이더넷입니다. 싱글 페어로 이제 10기가까지 지원하는 표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더넷이 이제 백본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썰데스라고 하는 솔루션은 조금 뭐 기본적인 기술적으로는 밑에 하위 레벨은 비슷하지만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굉장히 고속으로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고속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지금 현재 저기 프로프라이어터리 썰데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썰데스들입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제 최초의 FPD 링크라는 걸 만들었고요. 처음에는 노트북에 들어가는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용으로 만든 건데 요걸 처음에는 케이블 뭐 숫자가 많았는데 줄여가지고 지금 원 페어로 차량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FPD 링크 3고요. 그다음 맥심이라는 회사가 또 TI와 만만치 않게 잘하는 회사인데 맥심은 또 자기 표준인 GMSL이라는 링크를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이 두 가지의 썰데스 표준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요. 최대한 6기가bps 정도의 속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썰데스들은 자체 솔루션이어서 예를 들어 TI가 만든 것들과 맥심이 만든 게 호환이 되지 않고요. 다른 회사들이 이걸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표준화된 썰데스를 만들자라고 해서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MIPI라는 조직에서 A5, 오토모티브 5 표준을 만들고 있고요. BMW가 주도해서 A사, 오토모티브 썰데스 얼라이언스라는 곳에서 두 가지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같고요. 그래서 프로퍼라이티 썰데스가 아니라 표준화된 썰데스를 만들어서 이 시장을 좀 확대하자라는 부분이 좀 있고요. 기본적으로 A5와 A4 둘 다 16기가bps를 지원하는 썰데스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이고, A5는 미피는 원래 전통적으로 반도체 업체들이 많이 했습니다. 반도체 업체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A사 같은 경우에는 OEM이 주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OEM하고 티어1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고요. 좀 더 진행하기 전에 그냥 케이블 커넥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케이블 커넥터에 관한 그림을 간단히 그려봤는데요. 코엑시얼 케이블이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이고요. 여기 보시면 요 코엑시얼 케이블에 요게 있으면 여기 하우징이 있습니다. 하우징에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요게 하우징이 이쪽에 커넥터에 딱딱하고 붙는 요게 락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 특성상 이제 진동이나 이런 것이 있어도 이게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락이 있고요. 이 케이블 자체도 굉장히 가는 케이블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일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 손실이 좀 많은 이 케이블에서도 고속을 나게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많이 쓰이는 케이블이 두 가지가 있는데 STP, Shielded Twist Pair입니다. 그리고 코엑시얼 케이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Shielded Twist Pair는 뭐 많이 아시다시피 여기 선이 두 개가 들어 있고요.
요게 쉴딩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알루미늄 포일 같은 것들이 막고 있죠. 그래서 외부로도 인터피어런스도 차단도 하고 여기서 인터피어런스가 밖으로 나가는 것도 막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솔디스하고 이더넷에도 공이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뭐 코엑시얼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다 아시다시피 가운데 심이 있고 주위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라운드가 박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카메라 쪽은 코엑시얼 케이블을 더 많이 쓰고요. 요런 것들이 이제 케이블도 중요하지만 요런 커넥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커넥터의 로스가 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엑시얼 같은 경우는 파크라라는 이런 커넥터를 많이 쓰고요. 현재까지 뭐 TI나 맥심 솔데스 같은 경우에는 한 8GBps 정도를 지원하는, 주파수로 치면 2GHz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커넥터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고속 솔데스이 나오면서 HFM이라고 하이스피드 파크라 미니, 좀 작고 고속이 될 수 있는 그런 커넥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엑시얼은 주로 카메라 쪽에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UTP하고 STP인데, UTP는 이제 언쉴디드죠. 이 포일이 없는 건데, 요거를 차에 적용하는 부분은 이제 쉴딩이 없어서 인터피어런스나 그다음에 EMI 특성이 있어서 그 쉽지는 않고요. 주로 STP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엑시얼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 쪽에 별도의 전원을 선을 넣지 않고 요 코엑시얼 케이블을 통해서 파워까지 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워 오버 코엑스라고 하는 POC 기능을 기본적으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토모티브 링크 테크놀로지 중에서 오토모티브 이더넷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오버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터넷은 처음에 한 2008년 정도에 그 OBD에 뭐 기존에 쓰던 캔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썼지만 이더넷으로 차에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 사실 이더넷이 굉장히 파퓰러하고 사람들도 익숙하고 쓰기 좋아서 먼저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차량용 전용 이더넷이 아니었고요. 일반 이더넷을 먼저 썼고요. 그 다음에 BMW가 이제 100메가 이더넷, 100base T1을 카메라에 적용하면서 이제 이더넷이 차량에 도입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기가빗 이더넷이 또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더넷은 그다음 현재 표준 10기가까지 되는 이더넷 표준이 이미 나와 있고요. 제품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넷은 뭐 그 특성상 굉장히 플렉서블하고요. 아주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이어서 차량 내부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로 백본 네트워크하고 여러 가지 제어 네트워크도 이미 이더넷으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기본적인 특성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을 포팅하고 애플리케이션을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더넷하고 지금 솔데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여러 가지 기술적인 차이도 있지만 그림을 보시면 여기서 이더넷은 기본적으로 모든 이더넷은 시메트릭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이더넷은 범용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어느 양방향 다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100메가 기가빗 이더넷이다 그러면 다운스트림, 업스트림 한쪽도 이 100메가 기가빗이면 반대쪽도 기가빗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솔데스는 기본적인 특성이 단방향 전송을 위해서 보통 만들어진 표준입니다. 그래서 단방향으로는 한쪽 방향으로는 굉장히 고속이 되고 반대쪽은 저속이 되는 컨트롤 정도만 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특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시메트릭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더넷에 그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이어서 제가 그냥 간단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00메가가 있고 기가빗이 있고 2.5기가, 5기가, 10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2.5기가, 5기가, 10기가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표준입니다. 802.13CH고 그 스케일을 다르게 해서 2.5기가, 5기가, 10기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점은 출시 시점 2016년에 이제 이더넷 T 100메가가 나왔고 2018년에 기가빗, 2020년에 10기가가 나왔습니다. 비트레이트는 예를 들어 100메가가 어떻게 100메가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제가 한 건데요. 100메가 bps인데 심볼 레이셔를 한 번에 어떤 그 심볼을 얼마마다 보내느냐인데 66.66 숫자가 좀 이상하긴 한데요. 이게 3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요 3분의 2에 해당되는 숫자고 그래서 66.66메가의 빅털 심볼이 1.5bit씩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PAM3라고 하는데요. 한 번에 3레벨을 보내고 보통 2레벨을 보내면 1비트를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럼 하이면은 0, 뭐 하이면 1, 뭐 로면 0 이렇게 3빛을 보낼 수 있는데 3레벨을 보내기 때문에 1.5빛 정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5빛을 보내서 66메가에서 100메가bps 이더넷이 됩니다.
이게 BMW가 그때 선도를 해서 브로드컴이 만든 브로드R 리치라고 하는 100Mbps 이더넷 표준입니다. 지금 현재 표준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가빗 이더넷은 뭐 비슷한데 뭐 기가 햄3를 쓰고 있고요. 뭐 1.5빗 조금 안 되게 오버헤드 같은 것들이 있어서 조금 숫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심볼레이트는 750메가. 그러니까 그 라인으로 750메가헤르츠 단위로 어떤 심볼을 보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비퍼 심볼은 계산해 보면 1.3비트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속이 되면서 생기는 문제는 뭐냐면 이더넷은 기본적으로 파이 레벨에서 재전송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더넷은 기본적으로 링크 레벨에서 그 위에 있는 뭐 네트워크 레벨에서 에러가 생기면 ARQ를 하든지 해서 다 이렇게 재전송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는 에러가 이렇게 나서 하이 레벨, 상위 레벨에서 자꾸 재전송이 발생하게 되면 레이턴시 문제도 생기고 실시간 전송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파일 레벨에서 에러 코렉션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기가빗 이더넷부터 이게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는 뭐 좀 복잡하긴 한데요. 그냥 에러가 생기면 에러를 몇 개의 바이트 내에서는 자동으로 고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 22 심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도 내에서 에러가 발생하면 다 차단해서 자동으로 다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리솔로몬 FPC라고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이 기가빗부터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기가빗 이더넷의 경우에는 지금 같은 표준인데 지금 심볼 웨이지 좀 달라지고요. 그다음 빗 퍼 심볼도 팸4를 사용하게 돼서 4개의 레벨을 보내고 있습니다. 4개의 레벨은 보통 2빗을 보내는 것인데 오버헤드가 있기 때문에 한 1.78빗 정도를 보내고요. 여기도 리솔로먼 FPC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레벨에서 웬만큼 에러가 발생되어도 다 코렉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더넷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표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더넷 기반으로 이제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처음에 만들었었는데요. 요거를 갖고 이제 한번 설명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넷은 기본적으로 파이와 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더넷 파이라는 부분이 항상 있고 여기 그림에 보는 파이가 있습니다. 파이가 맥과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파이는 이제 데이터를 라인으로 보내주는 역할만 하고요. 맥은 그 외에 레이어 2, 3를 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프로세서랑 연동되어서 많이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요 맥과 이더넷 파이 사이 인터페이스는 표준화된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MII라고 하고요. 미디어 인디펜던트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리고 이런 표준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더넷의 카메라 이미지 센서에서 이미지 센서 데이터가 오면 ISP나 MCU가 처리를 해서 이더넷 파이로 보내고 그다음 기가빗이나 뭐 10기가로 보내서 이더넷 파이가 다시 받아서 다시 맥으로 보내주거나 뭐 스위치로 보내주거나 뭐 프로세서로 보내주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런 형태 카메라들이 최초 초기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추세가 이런 ISP들이 조금 빠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ISP 리스인 솔루션이고, 그 다음에 요런 이더넷보다는 썰데스로 이걸 대체하는 형태로 많이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더넷도 요런 거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요 맥과 파이가 결합된 형태의 제품을 만들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더넷 파이가 제가 이제 파이 하는 사람이어서 파이라는 간단한 블락 다이그램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게 향후 세미나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려봤는데요. 이더넷은 맥에도는 요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10기가면 10기가, 1기가면 1기가가 오고 이제 파이에 맞게 어떤 데이터 가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라인에 싣게 됩니다. 뭐 팸4니, 팸2니 이렇게 싣게 되어 있고요. 그 기가빗이나 뭐 10기가로 데이터가 나가게 됩니다. 이더넷은 기본적으로 보내고 동시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TX와 RX가 항상 같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X가 이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쪽에 들어오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이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더넷은 항상 이코 캔슬러가 따라가게 되고요. 이코 캔슬러가 또 있어야 되고 하이브리드라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이쪽으로는 가지만 반대쪽으로는 데이터가 좀 신호가 적게 들어오게 그렇게 만든 하이브리드와 이코 캔슬러가 있고 요거를 기반으로 이더넷이 양방향 시메트릭한 데이터 레이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같은 라인으로 같이 얘기를 해도 서로 혼신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코 캔슬러와 하이브리드가 이더넷의 시메트릭한 데이터를 만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오토모티브 링크 테크놀로지 중에서 지금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썰데스에 대해서 또 제가 간단하게 한번 오버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썰데스는 뭐냐면 하이스피드 링크인데 시리얼라이저, 디시리얼라이저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썰데스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썰데스라고 많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게 왜 썰데스냐고 하시는데 시리얼라이저, 디시리얼라이저 앞에 합친 말입니다. 그래서 비디오 같은 경우에 RGB 보통 24빗, 뭐 각각 8빗씩에서 데이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컨트롤 신호들이 나오면 뭐 예를 들어 차량 같은 경우 라인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라인으로 이 고속의 데이터를 보내려면 방법은 사실은 패러렐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시리얼로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줄을 세워서 보내게 됩니다. 그 대신 줄을 세워서 이제 시리얼로 보내려면 굉장히 고속으로 보내야 되겠죠. 고속으로 보내고 이제 받는 쪽에서 이걸 다시 펴야 됩니다. 펴서 이쪽 비디오가 나오고 컨트롤, GPIO 같은 것들이 보이게. 양단에 있는 프로세서나 이미지 센서 입장에서는 요거는 사실은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냥 중간에 트랜스페런트한 것입니다. 그냥 받아서 똑같이 보내주고 받는 쪽엔 다시 펴주고.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렇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의 요게 데이터를 보내주는 매체로 보이는 것입니다. 중간에 어떤 뭐 프로토콜이나 이런 걸로 관여하지 않고요. 현재 쓰고 있는 썰데스 테크놀로지를 간단하게 제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는 TI의 에피드링크 3하고 맥심의 GMSL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에시메트릭 링크를 제공하고요. 그다음 STP나 코엑셜 바탕으로 요걸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다운링크라고 돼 있고 업링크라는 게 있는데 이더넷 같은 경우는 다운링크, 업링크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양방향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썰데스 같은 경우는 고속으로 전송하는 쪽을 일반적으로 다운링크라고 합니다. 다운스트림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카메라에서 ECU 쪽으로 비디오 데이터를 보내는 쪽 다운링크인데 이게 이제 3기가 bps 이상 TI 같은 경우에 맥심 같은 경우는 4.5기가 이상 이렇게 나오고요. 업링크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ECU 쪽에서 카메라를 제어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뭐 컨트롤도 해야 되고 뭐 펌웨어도 세팅해야 되고 해서 그 업링크라고 하는데 이쪽은 100Mbps 정도급 되는 이런 어시메트릭한 링크를 제공하는 솔루션입니다. 근데 이제 뭐 4기가, 6기가 최대 속도를 지원하고요. 좀 특징은 이 프로파이어티 솔루션이어서요. 타사들이 이걸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한테만 맞고요. 그다음 서로 이 둘 사이에도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들이 이 제품을 만들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OEM이나 이런 곳에서 원하는 멀티 벤더나 다변화 이런 것이 조금 어려운 것입니다. 그다음에 요게 기술적으로도 이쪽에서 요 두 회사들이 만든 썰데스는 조금 전송 속도나 전송 스킴이나 이퀄라이저 등이 아날로그 방식을 쓰고 있어서 속도에 좀 제한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16기가 bps급을 지원하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대체하는 그런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썰데스를 이용했을 때 카메라 모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그려봤는데요. 이미지 센서에서 시리얼라이저 쪽으로 오는 데이터는 보통 MIPI의 CSI라는 표준이 있습니다. 카메라에 나오는 데이터 표준이죠. 4레인 정도 되고요. 이런 것들 클락 레인까지 10핀 정도 되는 핀으로 시리얼라이저 오고 요거를 이제 고속으로 시리얼라이저가 보내고 요걸 다시 받아서 MIPI CSI로 AP에 다시 넣어주는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AP에서는 또 이 카메라를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뭐 아이스캐시나 이런 걸 통해서 역방향 링크를 통해서 제어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쓰고 있는 포맷은 MIPI의 CSI2 포맷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프로프라이터리 썰데스의 간단한 기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라인 코딩이라는 것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라인 코딩은 제가 그 다음에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뭐 TI는 뭐 8빗, 10빗, 맥심은 뭐 8빗, 10빗, 뭐 9빗, 10빗 이런 별도의 라인 코딩 스킴을 사용하고 있고요. 각 회사가 조금씩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목적은 이제 타이밍 동기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매핑을 수행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로는 펜2라 그래서 NRG 같은 말이고요. 2레벨 정도를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TX하고 RX가 동시에 발생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이더넷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에코 캔슬을 썼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한 방향은 고속이고 반대 방향은 저속이기 때문에 프리퀀시 디비전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운링크는 하이 프리퀀시 쪽으로 보내고 업링크는 뭐 그 로우 프리퀀시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간섭이 없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TX, RX가 켜져 있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조금 더 많은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들이 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애널로그 이퀄라이저를 써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TDSI에서 데이터를 받으면 라인 코딩을 해서 시리얼라이저로 보내고 반대쪽에서 오는 데이터는 다시 이렇게 수신을 해서 다시 디코딩하고 다시 ISQLC나 CSI2로 바꾸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라인 코딩 얘기가 나와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별거는 아니고요. 라인 코딩이란 건 뭐냐면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원재료를 이렇게 쭉 보내는데 사실 이게 파이하는 사람들의 이슈인데요. 이렇게 올 제로인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이 데이터가 좀 트랜지션을 0이나 1로 왔다 갔다 해야 이게 경계가 어딘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계속 0이 이렇게 오게 되면 어디가 시작인지 어디가 끝인지 비트 바운더리가 어딘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런 올 제로인 데이터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10빛으로 매핑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한 블락 내에서 최소한 2번 이상의 트랜지션이 발생하게. 이게 8빛, 10빛 인코딩이고 현재까지 있는 보통 서제스들이 대부분 뭐 과거도 그랬고요. 이 8빛, 10빛 인코딩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수신기 입장에서는 동기를 잡기가 좋고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이 오버헤드가 발생하는 것이죠. 8빛을 보내는 위해서 10빛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를 이제 20% 정도 감소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방식을 사용하기보다는 스크램블러라 그래서 데이터가 0으로 들어오더라도 어떤 랜덤한 시퀀스를 서로 이렇게 좀 가해서 트랜지션이 발생하도록 하는 이런 스크램블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PCI 익스프레스나 이런 것도 옛날에는 AP10빗 인코딩을 썼는데 이제 전부 스크램블러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식으로 이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서비스들도 다 이렇게 스크램블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프로프라이 서비스에 관한 설명을 제가 좀 드렸고요. 왼쪽에 있는 그 지금 TI나 맥심이 만든 이런 프로파일 서비스의 어떤 좀 여러 가지 좀 한계들도 있고 또 요즘 차량용 반도체 수급 현황도 굉장히 안 좋고요. 특히 뭐 요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 제품 구하기가 줄을 서서 제품을 사야 되는 상태고요.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몇 년 전부터 이거 좀 표준화된 서비스를 좀 만들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래서 OEM, 뭐 티어 1 그리고 저희 같은 반도체 회사, 그 이미지 센서 업체, 그 케이블 커넥터 업체, 테스트 솔루션 하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모두 모여서 표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했고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오토모티브 서비스 얼라이언스라는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피에서는 A5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사와 미피에 관한 어떤 비교 그리고 현재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을 보면요. 이 표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먼저 미피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미피가 항상 전통적으로 카메라 디스플레이 쪽의 표준을 많이 만들었고요. 한 30cm 이내에 있는 근거리에 있는 카메라 인터페이스를 미피가 거의 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D5 같은 것들이 미피가 만든 표준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니까 차량용 표준도 자기들이 만들면 되겠다라고 해서 A5라는 표준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2018년도에. 그래갖고 시작을 했는데 이때 많은 업체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일을 했었는데 좀 내부적으로 좀 복잡한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거기 있던 업체들하고 OEM하고 티어 1들이 좀 뛰쳐나와서 오토모티브 서비스 얼라이언스를 2019년 5월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여기는 이제 OEM하고 티어 1들이 주로 있고 미피는 반도체 업체들이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미피가 표준은 먼저 만들었고요. 2020년도 6월에 표준 1.0이 나와서 제정이 되었고요. A사는 2020년도 말에 1.01 표준이 만들어졌습니다. 미피도 계속 표준을 1.1, 1.2 표준을 만들고 있고요. 미피 쪽은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표준을 만들려고 하다가 기술적으로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발렌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있는 기술을 도입을 해서 그 회사를 걸로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에 근거해서 미피 그 발렌스라는 회사가 칩을 작년 말에 올해 초 정도 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에이사 모션 링크는 지금 표준이 만들어진 지가 이제 한 1년 조금 넘었는데 저희 회사 비롯해서 여러 회사들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열심히 한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먼저 샘플을 올해 3월에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A사는 지금 드래프트 1.0 이 드래프팅 작업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뭐 출시가 될 것으로 봅니다.
미피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워킹 그룹이 있습니다. 오디오도 있고, 카메라, 디스플레이, 파이, 뭐 테스트하는 이렇게 한 5개 정도의 워킹 그룹이 있고요. A5는 파이 스티어링 그룹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A5, 뭐 C5, D5, M5 이렇게 있죠. 그래서 C5, D5는 사실 카메라 쪽에서 많이 쓰이는 표준입니다. 표준은 이미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들을 테스트를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또 테크니컬 그룹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A사는 테크니컬 커뮤니티가 5개 정도 있고요. 5개 정도 있고, 제일 먼저 만든 게 TCA에서 A에서 피지컬 레이어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거에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요. 저희 회사도 창립 초기부터 열심히 참석해서 표준화에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BMW가 프론호퍼가 체어맨하고 바이스 체어를 맡고 있고요. TCB에서는 링크 레이어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 TCC는 Security 표준을 만들고 있고요. D는 Transfer 테스트하고 TCE가 요즘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채널하고 EMC 테스트를 하기 위한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는 BMW하고 폴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표준은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 A, B의 활동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냥 표준을 그냥 뭐 타이포 붙이고 기술적인 약간 뭐 명확하게 하는 부분을 주로 하고 있고 TCE 활동과 DE 활동이 이제 활발한 상태입니다. 솔드스 테크놀로지에 관해서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현재 있는 TI나 맥심에서 쓰고 있는 아날로그 프로프라이터리 솔드스고요. 가운데 있는 게 미피 A5, 그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A4 모션 링크. 모션 링크라는 브랜드 네임으로 좀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식은 프로프라이터리 솔드스는 애널로그 방식이고요. 미피 A5나 A4 모션 링크 다 디지털 수신기를 갖고 있습니다. 디지털을 만들었을 때는 뭐 장점이 있기도 하고 장단점이 있는데 복잡도는 좀 높아지지만 성능은 월등하게 좀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맥스인게 6GBps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요. 미피랑 모션링크가 둘 다 16GBps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듀플렉스라고 해서 동시에 양쪽 방향으로 어떻게 데이터를 전송할 것인가, 그게 듀플렉스인데요. 기본적으로 TI나 맥심은 FDD, 아까 말씀드린 프리퀀시 디비전 듀플렉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미피도 FDD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A4 모션 링크는 좀 특별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밑에 아래에서 보시면 TDD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 TDD는 뭐냐면 요 그림에서 보시듯이 업링크와 다운링크가 동시에 전송하면서 프리퀀시가 나눠져 있는 게 이제 FDD 방식인데 TDD 방식은 동시에 쏘진 않고요. 한번 쏘고 번갈아 가면서 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요거는 A사가 특별히 요걸 위해서 표준을 만든 겁니다. 요렇게 만들었을 경우에 일단 전력 소모가 줄고요. 동시에 쏘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에코 캔슬러나 에코가 발생하지 않죠. 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A사는 TDD 방식으로 좀 진일보내 방식을 사용해서 전력 소모와 복잡도를 줄이자. 그렇게 해서 만든 방식입니다. 모듈레이션 타입은 미피 A5는 발렌스라는 회사가 특별히 자기들이 만든 PAM16이라고 16레벨을 보내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요. A사 모션 링크는 PAM4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PAM4가 이렇게 레벨이 4개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한 2빛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PAM8은 8레벨이 있기 때문에 3빛을 보낼 수 있고요. PAM16은 16레벨이 있기 때문에 4빛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런스가 만든 A5는 PAM16로 보내서 에러가 나면, 이게 촘촘하기 때문에 에러가 날 수 있죠. 에러가 나면 PAM8로 다시 보내고, 이러다 에러가 나면 PAM4로 다시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도 그건 위스 트랜스미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A5는. 그 다음에 A4 모션 링크는 에러가 PAM4로 해서 에러가 좀 적게 나게 하고, 에러가 나면 고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FEC하고 리트랜스미션에 관해서 간단하게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지금 위에 있는 부분이 그 모션 링크가 채택하고 있는 FEC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채널에서 노이즈나 이런 거에서 에러가 나면 이쪽에 있는 디스럴라이저가 에러를 디텍터를 해서 커렉션까지 하는 것이죠. 근데 커렉션을 해서 이쪽 ECU에 보내주는 방식이고, A5가 채택하고 있는 리트랜스미션 방식은 보내면서 이렇게 버퍼링을 일부 하고 있다가 보내서 에러가 나면 이쪽에서 다시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리트랜스미션 리퀘스트가 오면 다시 보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팸16로 보냈다가 에러가 나면 뭐 레벨을 좀 줄이다든지, 레벨을 줄이면 이제 노이즈에 강인하게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렇게 했을 때 보통 이제 차량 쪽에서는 OEM들이 좀 요 A-PHY에 있던 요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좀 우려하는 바는, 리트랜스미션이 걸리게 되면 이 레이턴시가 좀 가변이기 때문에 차량에 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요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있고요. 그 팸16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에러가 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레벨이 너무 많아서. 그다음에 스피드 그레이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그레이드는 1, 2, 3, 4, 5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다운링크고요. 업링크는 스피드 그레이드 1, 2인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도가 이렇게 높아지고요. 5까지 가면 16기가고, 스피드 그레이드 1은 2기가bps고, 그다음에 거기에서는 모듈레이션 방식이 4, 5가 이제 12, 16기가인데, 그 A5는 팸8, 팸16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 모션 링크는 팸4를 동일하게도 유지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업링크 자체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운링크 최대 속도는 16GBps를 만족하고, 업링크는 한 100메가에서 200메가 정도인 그런 리퀘어먼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블록 다이어그램을 조금 보면, 저는 이제 파일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간단하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제가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A사 모션 링크 같은 경우는 카메라에서 CSI2로 데이터가 들어오면 DFI 데이터를 받아서 나름대로의 어떤 인캡슐레이션을, 뭐 패킷 헤더도 붙이고 뭐 이런 일을 합니다. 그건 A5도 동일하고요. 그런 다음에 리솔로먼 인코딩을 해서 에러 커렉션을 할 수 있는 어떤 리던던시를 집어넣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리얼라이즈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네, 반대쪽도 받아가지고 보통 뭐 아날로그적인 여러 가지 서킷들이 좀 들어갑니다. 이퀄라이저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뽑아내면 디코더에서 에러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에러가 났는지 안 났는지 보고, 에러가 나면 자기가 고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고칩니다. 그래서 13바이트 이내의 에러는 다 고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캡슐레이션 된 걸 다 떼고 다시 반대쪽으로 보내주는 것이죠. 그리고 모션 링크의 블록 다이어그램이고요. A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시 CSI 데이터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버퍼에 넣어두고요. 인캡슐레이션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받아서 에러가 났으면 다시 또 보내주는 그런 구조고요. 근데 기본적인 여기서 프론트엔드의 좀 차이점은, 모션 링크는 TDD라서 뭐 하이브리드다, 뭐 에코 캔슬러가 없는데, 요 경우에는 이제 동시에 TX하고 RX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라는 서킷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받는 쪽에서 에코, TX가 자기가 보낸 것들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에코를 제거해야 됩니다. 에코 캔슬러들이 들어가서 순수하게 수신 측에 있는 데이터만 받아서 다시 복구하고 다시 이쪽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복구해서 에러가 나면 다시 보내달라고 하고, 이런 점이 이제 파이 측면에서는, 저희 칩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개발 상태를 보면요. 위쪽에 있는 A5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에 있는 V사 발렌사가 올해 초에 ES 샘플, 엔지니어링 샘플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8GBps급 시리얼라이저를 출시했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잠깐 보시면 시리얼라이저와 디시리얼라이저 조합이 이렇게 원투원으로 있는 것도 있고요. 카메라들이 보통 뭐 여러 개가 이제 ECU 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두 개를 받아서 하나로 합쳐주는, 그러니까 요거는 제품이 반도체가 하나인 거죠. 요놈이 두 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이렇게 듀얼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게 쿼드라 그래서 네 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쿼드가 주로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보통 시리얼라이저 쪽은 하나만 보내는 걸 만들고, 디시리얼라이저는 이렇게 쿼드 네 개를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세트로 이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듀얼하고 쿼드 제품이 이제 나와 있는 형태고요. A사 모션 링크 쪽에서는 뭐 저희 회사가 조금 여러 가지 좀 열심히 한 덕분에 지금 올해 저희가 세계 최초로 16GBps급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그 밸런스의 제품은 현재 8기가 제품이고요. 저희 제품은 이제 16GBps 제품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요 쿼드 제품도 이제 출시를 해야 돼서 쿼드 제품을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이고 저희 직원이 이제 샘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오토모티브 서비스 플랫폼을 사실은 제품 출시와 동시에 저희가 이제 BMW 사와 좀 A사를 통해서도 많이 협력을 했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계약도 해서 저희가 이 플랫폼을 공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이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카메라 이미지 센서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요. 이렇게 위에 붙이고 여기 이제 저희 시리얼라이저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파크라 커넥터 통해서 코엑시얼 요렇게 이게 15m까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있고 이쪽에 디시리얼라이저가 이렇게 있어서 카메라에서 온 데이터를 이쪽으로 받아서 그게 이제 AP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AP라고 하면 이제 뭐 엔비디아나 모빌라이, 퀄컴 이런 데서 만든 차량용 AP의 데이터를 CSI2로 넣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돼서 요거를 이제 HDMI나 디스플레이 포트로 화면에 보여주는 요쪽 이제 플랫폼이 일단은 주고요. 현재 있는 모든 솔루션들이 이렇게 CSI2 기반으로 카메라 데이터를 그대로 이제 프로세서에 넣어주는 요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BMW사는 아마 이제 이더넷도 많이 관심이 있어서 요 데이터를 그 스위치 쪽에 그대로 넣어주는 요런 쪽에 관한 부분도 역시 또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CSI2를 뭐 172라고 이더넷 표준이 있거든요. 그 센서 같은 거 보내는 뭐 데이터 그런 부분으로 변경을 해서 이더넷 스위치 쪽으로 보내서 다시 백본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쪽도 가게 되는 요런 쪽 두 가지 흐름으로 이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로 CSI2가 주로 주고요. 요 데이터 중에 일부를 어떤 식으로 이더넷으로 보낼지 이런 쪽에 관한 연구도 이제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일단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봤을 때 네트워크 킹의 트렌드는 예전에는 좀 다양한 기술들이 좀 이렇게 다양한 표준들이 속도도 좀 낮았고 인터오퍼러빌리티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스케일러블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이더넷과 솔데스의 어떤 결합으로 서로 호환도 되고 서로 데이터도 좀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로 병행해 갈 것으로 보고요. 이더넷은 당연히 뭐 10기가, 현재 표준은 25기가 표준도 만들고 있고요. 이쪽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솔데스는 A3 모션 링크, VPA5 이렇게 해서 현재는 16기가 표준을 만들고 있는데 32기가, 64기가 이렇게까지 데이터를 만드는 그런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더넷과 솔데스의 어떤 결합으로 나중에 추세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